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대한배드민턴협회 논란의 해결을 위해 안세영과 김태규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이 8월 29일 만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만남은 불발됐습니다. 배드민턴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을 포함한 협회 고위 관계자들은 29일 삼성생명 휴먼센터를 찾아 안세영과 미팅을 가질 계획이었지만 취소됐는데요. 김 회장은 안세영과 만나 대화를 하고 싶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협회 측은 안세영과 만나기 위해 소속팀 등에 꾸준히 만남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안세영은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입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협회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이후 스폰서 30% 페이백과 김 회장의 갑질 등 협회를 향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안세영으로선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는 후문인데요. 배드민턴 업계에서는 김 회장이 이번 만남을 통해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여론을 뒤집기 위한 의도가 담겼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진정성에도 의문이라는 평가인데요. 한 관계자는 김 회장이 안세영을 만나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여론을 전환하고 모든 책임을 엘리트 체육인에게 전가를 시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최근 김 회장은 협회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현재의 낡은 관행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국가대표 선발과 후원, 계약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이 국가대표로서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회장은 안세영의 제안에 전적으로 응답하며 협회 운영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도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협회 제도에 대한 큰 불만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김 회장은 대한체육회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들과의 통일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제가 혼자 모든 결정을 내릴 수는 없으며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와 협의하여 제도 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엘리트 체육 인사들이 이사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제 의견을 무시하고 비방만 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는데요. 더불어 김 회장은 김학균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다수의 선수와 코치진을 지도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 부족했으며 대표팀 운영에 개인적인 성향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는데요. 김 회장은 올림픽 출전 선수 중심으로 대표팀을 운영하지 않았고 잘하는 선수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김 회장은 협회 이사회에서 엘리트 체육 인사들이 협회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사회를 할 때마다 제 의견이 반영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세영 선수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으며 엘리트 출신 인사들은 비방만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 회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30% 페이백에 대해 해명했는데요. 김 회장은 어려운 생활 체육 상황을 고려해 30%를 추가로 달라고 요청해서 받았다. 생활체육 대회를 많이 하는 시도협회에 셔틀콕을 많이 배정했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적게 배분했다.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폭언 및 갑질에 대해서 김 회장은 제가 유분해서 상처를 입었다면 사과해야 한다. 엘리트 체육 인사들이 협회 행정을 방해했다라며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김 회장의 해명마저 사실과 맞지 않는 거로 알려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체육대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지역은 경남이 34번, 부산과 전남이 21번, 충남 17번, 경북 10번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지난해 경남은 이른바 페이백 물품 가운데 수건 3장을 받은 게 전부였고 부산은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개최 횟수가 경남의 절반 수준인 충남은 전체 물품의 33.5%로 가장 많은 지원받았는데요. 특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김 회장의 주장에 대해 법무법인 인하검사 출신 변호사는 협회에서 구매한 물건에 따른 사은품 또는 페이백 물건들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도 법률상 횡령죄나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고소나 고발이 이뤄진다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협회도 페이백 관련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처럼 이면 계약이 의심되는 가운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조만간 요넥스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이라 보는 의견도 많은데요. 사실상 구습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간혹 개인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구습이 깨지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이번 사태처럼 말이죠. 안세영의 용기 있는 행동은 좁게는 배드민턴협회와 체육계, 넓게는 정치권, 언론, 나아가 사회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반향은 상명하복 권위주의 구습을 배격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습에 젖어 있는 일부 사람들은 그의 발언을 불편하게 여기거나 묵살하고 싶어 하는데요. 안세영은 기자회견이나 SNS에서 비난이나 대결의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선수 개인의 입장으로 얼마나 힘들었고 어떤 점이 아쉬웠고 향후 어떤 변화가 있으면 좋을지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원주의 문화가 퍼지고 민주주의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에서라면 그런 발언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인데요. 꼭 그런 사회가 아니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발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학에서 학기가 끝나면 학생은 수강 과목마다 수업 내용과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지 평가서를 작성합니다.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도 대부분이 업무활동 관련 불편,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 개진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군대에도 소원수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안세영의 발언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 대화의 한 부분이죠. 그러나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한체육회의 간부진이 보인 반응은 정상적 일상과는 차이가 컸습니다. 왜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느냐는 당혹감, 협회의 도움을 몰라주고 오해로 불평을 터뜨린다는 불쾌감, 왜 이 선수만 불만에 차 반항하느냐는 의구심, 선수가 건방지게 지도 관리 방식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곡가움 등이 이들의 대응 태도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일부 언론 매체마저 충격 발언, 폭탄 발언, 폭로, 도전 등 자극적 표현으로 안세영의 의도를 왜곡했고 이번 사안을 적대적 대결 구도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러한 체육계와 언론의 반응 이면에는 선수가 임원에게 문제를 제기해선 안 되고 집단 행동에서 이탈하거나 튀어선 안 된다는 권위주의, 집단주의, 수능주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세영의 일상적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건 이런 시대착오적 구습에 젖은 이들의 경직된 반응 때문인데요. 만약 체육계 어른들이 유연한 모습을 보이며 어린 선수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을 위한 진솔한 대화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언론이 선동적 기사로 야단법석을 떠는 대신 금메달리스트의 고충을 진지하게 보도하고 심층 분석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안세영의 발언은 대중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논란이나 소동이 아니라 체육계의 발전을 위한 고심에 찬 문제의식으로 비대립적 차원에서 다뤄졌을 것입니다. 유독 체육계에서 권위주의 구습이 강하게 남아있는 건 독점 체제 때문인데요. 선수 선발부터 지도 관리까지 협회가 독점합니다. 협회의 미움을 사면 엘리트 선수로서의 생명은 끝납니다. 선수에게 다른 길이 없으므로 협회의 어른들은 어린 선수들 위에 군림하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태도를 견지하죠. 권위주의, 집단주의, 수능주의가 지배하는 환경입니다. 앞으로 한국 체육계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번을 계기로 꼭 달라져야 할 부분입니다. 부디 흐지부지 마무리되지 않고 확실히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